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컨쇼 방송은 다른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참 관심이 되게 많으신 입학사정관, 일명 학생부 기록부, 일명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입학사정관 학생부 전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탄 일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7학년 입학사정관 단 하나의 비법 컨쇼. 그러면 오늘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첫 번째는 바로 교과 100과 학생부 전형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어머님들이 솔직히 지금 아이들이 활동하거나 아이들이 지금 학교 생활하는데 가장 솔직히 관심이 많으신 건 내신이에요. 그죠? 지금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크고 모의고사는 아직까지는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내신 중요합니다. 내신이 좋으면 대학교 가는데 정말 더 많은 무기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대학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학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지금 뽑는 입시 전형이 대학별로 다 따져보면 한 3,000여 가지가 되는데 솔직히 저도 그 3,000여 가지를 다 알진 못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보다는 전문가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뿐이지 그 전형을 다 적용해 본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공통적으로 묻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와 대학교가 아이들을 뽑는 방법은 수시와 정시 둘로 나눠집니다. 그죠? 어머님들이 다 아시는 거겠지만 수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과 100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해야 될 입학사정관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논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파로 붙은 게 바로 적성인데 적성은 점점점 줄어갈 거예요. 한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7년에는 적성으로 뽑지 않겠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입학사정관 분을 만나봤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음 2017년부터는 우리 한성대학교도 적성으로 뽑지 않겠다고. 그러면 일단 적성을 준비하는 학교가 한성대학교가 빠지게 되면은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이제 가천대나 수원대 이런 학교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성은 점점 하향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적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 컨쇼 방송에 우유진 컨설턴트가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적성은 점점 일단은 인원이 많이 줄었고요. 대학교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적성을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적성 방송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시는 뭘로 가는 거냐면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학교는 갈 수 있는 방법이 크게는 4가지가 있고요. 이게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는 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하는 그 계획이나 이런 전형이 다 좀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요. 어떤 학교는 교과가 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비교과가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는 학교에 나와 있는 전형 같은 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일단은 이 교과 100과 입학사정관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신 100%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 100으로 뽑는 대학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뽑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교과 100으로 뽑는 학교가 보통 좋은 학교들이 뭐 한양대, 중앙대 이런 학교들이고요. 성균관이나 서강대나 그 위쪽에 있는 연고대나 이런 학교들은 솔직히 내신 100으로는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지방도 있을 테고 광역시 단위도 있을 테고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대학교에서 정말 많이 선호하는 학교는 특목고예요. 뭐 자사고나 아니면 외고나 과고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영재학교도 선호하겠지만 그런 학교 나온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보다 내신 따기가 힘들다라는 거 대학교가 모를까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신 100%를 보는 건 정교 라인 소수 몇 명 뽑겠다라는 욕심이 있는 거죠, 학교가. 그런데 성황대나 성균관이나 그 위쪽에 있는 학교들은 너네 학교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믿냐는 거죠, 솔직히. 그 학교 내에서 자체 평가를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시험지의 난이도도 다 다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교는 너네 고등학교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전형으로 아이를 평가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과 100만으로 대학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 아이가 정교 라인이면 돼요. 완전 개정교 라인이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점대부터 한 1.4등급까지가 교과백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솔직히 뭐 그 밑에 학교들도 있습니다. 교과백으로 뽑는 학교들이 있는데 2등급짜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도 있는데 어머님들의 성에 안 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100, 일명 내신만으로 대학교를 간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 와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이 중에도 이 교과백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은 뭐 한두 분 정도 될까요? 왜 그러면 정교 라인 아일 테니까 한두 분 정도고 나머지 아이들은 교과 100만으로는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머님들 마인드는 무조건 내신이 높아야 돼. 내신 높으면 좋죠. 그런데 무조건 내신이 높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신이 어느 정도 딸린다라면 그 외의 것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지 그 막 내신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올리려고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차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사정관은 고1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고1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입학사정관이라는 거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 아이의 뭐 그러니까 C스토리를 저는 만든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스토리텔링을 만들려면 첫 번째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고 올라가는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하에서 뭐 2학년, 3학년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그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2학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정말 문과를 갈 건지 자연계 이과를 갈 건지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C스토리,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 내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비교과 활동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 비교과 활동의 하나의 C스토리,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문과 갈지 이과 갈지를 일단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정하셔야 되냐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학과를 빨리 정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웃긴 겁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그 과정에 내 꿈이 계속 변할 수도 있지 않냐. 나는 처음에는 기업인이 되고 싶어서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생활하다 보니까 언론인이 좋아져서 또 방송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언론인이 좋아져서 저는 커뮤니케이션과를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과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그게 맞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꿈을 정해놓고 어떤 학과에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생활하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깁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대학교가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거를 선호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입학사정관이 되게 많이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입학사정관 고1 때부터 준비하라는 이유는 문과, 이과를 먼저 나누셔야겠죠. 그리고 학과를 정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지. 그러니까 야, 너 공부 안 할 거야? 공부해 라고 어머님들 너무 쪼지 마시고요. 아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뭐 해보고 싶어? 보통 아이들 꿈 없습니다. 꿈 있는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PC방에서 막 게임 막 미친 듯이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꿈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꿈을 물어보지 마시고 목표를 물어보지 마시고 어떠한 직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한대. 무조건 뭐 변호사, 의사, 검사, 판사 뭐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만 너무 선호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직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무지함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은 어떠한 일을 하는 거야. 한번 잘 생각 좀 해볼래? 네가 정말 뭐 해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 어떤 것을 통해 갖고 어떤 대학교 학과를 가서 무슨 일을 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학과 선정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이의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고1 때부터 준비하라는 건 문과, 이과 갈 건지 그리고 학과 어떤 과를 선호하는지 그런 거를 다 정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시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우리 아이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문과 가야 될까요? 이과 가야 될까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과를 많이 선호합니다. 과학 중점 학교들이 요즘 많아지다 보니까 이과를 많이 가라 그러고 이과가 솔직히 뭐 취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과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과를 솔직히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10명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6명에서 7명은 이과를 간다고 생각을 해요. 문과는 솔직히 학과도 좀 적은 편이고 나중에 취업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과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좀 문과를 등하시 하는데
문과, 이과를 정하는 기준은 솔직히 그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꿈이 일단 중요하겠죠. 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야, 이과가 좋대. 이과로 갈까?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개작살 나는 게 바로 수학 때문인 겁니다. 자, 네 번째 거 먼저 볼게요. 먼저 하겠습니다. 수학이 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학교를 가는데 수학을 못하면 이제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제가 시행이 돼요. 영어가 절대평가제가 시행되게 되면 어머님들 진짜 큰 문제가 여러 개가 생기는데요. 그냥 단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영어가 그러니까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되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1등급 아이들이 몇 프로냐면 4% 정도가 돼요. 4% 정도가 지금 1등급을 찍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절대평가로 바뀌게 된다라면 아마 한 10%에서 12% 정도가 아마 1등급을 맞아올 거예요, 영어를. 그러면 어머님, 이런 겁니다. 6만 명, 그냥 기준 6만 명 잡을게요. 한 6만 5천 정도 되는데 조금씩 바뀌니까요. 6만 명의 10%예요, 어머님. 이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6만 명의 10%인 아이들이 서울 안에 다 못 갑니다.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변별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대학교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게 뻔합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영어의 어떤 방법을 쓰긴 쓸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긴 한데 그건 대학교에서 입시를 발표를 해봐야지 알아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상태대로 간다면 대학교는 절대 영어 절대평가 저 시험지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만들겠죠. 뭐 논술을 뭐 영어 지문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에세이를 하던 뭔가 만들 겁니다. 대학교가. 그런데 일단은 영어 부분이 그렇게 변별력이 없다라면 변별력을 가져가야 될 과목은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변별력은 수학인 거예요. 뭐 이제 탐구도 정말 이제 중요해질 겁니다, 어머님. 제가 뭐 사탐 강사를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탐구에 대한 변별력이 아마 대학교를 선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거고 국어도 그렇겠지만 왜 그러냐면 국어는 어차피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탐구는 솔직히 좀 등하치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이제 고3 됐을 때 하다가 밟히는데 아마 탐구에 대한 비중도 높아질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은 이제 절대적일 거예요.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우리 이제 문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문과는 솔직히 수포자가 많습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이 대거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5등급이나 6등급 아이가 3, 4등급 되는 건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를 조금만 진짜 열심히 하면 3, 4등급은 돼요. 그런데 1, 2등급이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과는 수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간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밑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노력하면 3, 4등급 라인까지 올라가는 게 쉽거든요. 그런데 1, 2등급은 워낙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니까 걔네들을 밟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문과 같은 경우 수학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대학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괜찮았어요. 수포자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평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수학을 못하면 분명 대학교가 수학에 대한 비중을 높일 겁니다. 절 믿으세요. 그러면 수학을 못하게 되면 대학 가는 게 힘들어지니까 우리 문과 학생들 수학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문과 학생들 문과를 선호하고 문과를 각오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절대 수학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는 이상 수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학과 선정은 중3 때 겨울방학입니다. 요거 요렇게 같은 거예요, 어머님. 입학사정관은 고1 때부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학과 선정, 아까 말씀드린 이 학과가 중3 때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너 뭐 해먹고 살고 싶니? 그래서 문과와 이과의 기준을 세우고 학과를 정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정말 중요합니다. 문과, 이과 선택하는데 저는 솔직히 수학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아예 수학 성적 보고 말씀드려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이과를 선호하는데 아이가 수학을 진짜 더럽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과 보내시면 안 됩니다. 수학 못하면 대학 절대 못 가요, 어머님.
이과는 거의 수학이 절대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입학사정관이 아닌 논술을 준비한다 해보세요. 논술은 수리논술이라 그래서 수학의 공식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수학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인문논술이랑 공부 방법이 아예 달라요, 어머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문논술은 우리 논술 강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뭐 6개월 동안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수리논술 강사들은 그런 얘기 그렇게 쉽게 안 해요, 어머님. 아이가 수학의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제가 한번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왜? 힘들어요.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게 완전히 탄탄하게 깔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의 기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입니다. 문과는 그래도 수학을 이렇게 볼게요. 절대평가 시행이 돼봐야지 알고 제가 그거를 분석해봐야지 알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상황, 문과는 수학을 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학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든 막 찾아낸다고요. 그리고 비중 같은 거 계산을 해보는데 이과 같은 자연계 학생은 수학 못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대학이 없습니다, 갈 대학이. 대학교를 뭐 선정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과의 기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과 가는 학생들은 수학이 답이고요. 정말 수학 못하는데 그냥 아이들이 이과 간다고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개작살납니다, 정말로. 나중에 진짜 대학 가는 길이 되게 좁아져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수학이라는.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아, 우리 그리고 방송 보는 우리 컨쇼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수학학원이 많은 거예요. 수학 강사도 좋겠다. 이해가시죠? 다 됐네요. 한번 그러면 또 뒤에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사정관이 솔직히 좀 변했습니다. 좀 암울하게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학사정관이 옛날 같지 않아요. 솔직히 어머님들 입학사정관이라는 거 왜 만들었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갖고 들어온 건데 이게 원래 미국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아이의 잠재력을 보겠다라고 만든 게 솔직히 입학사정관인 겁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그 아이의 비교과 부분을 분석하고 이 아이가 학업이 좀 딸리더라도 비교과 부분을 얼마큼 학교 생활을 성실히 했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보겠다라고 만든 게 입학사정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입학사정관을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되게 많이 변질되고 있구나.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는. 결국은 입학사정관도 최상위권 아이들의 잔치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어머님, 입학사정관이라는 건 뭐냐면 교과와 비교과를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님 잘 보세요. 교과 같은 경우는 1등급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교과를 보통 2, 3등급까지 입학사정관은 가능합니다. 대학 레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2, 3등급 아이들도 서울 안에 있는 학교를 들어갈 수 있어요. 뭘 만들면? 비교과를 잘 만들면 3등급 아이들도 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입학사정관이라는 것이 이제 시행된 지 한 3, 4년 되다 보니까 처음 우리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아이들과는 지금 아이들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더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솔직히 입학사정관이 처음 시행됐을 때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거를 분석하고 그리고 뭐 대학교 입학처에 물어보고 어떻게든 뭐 이렇게 뭐 분석을 해갖고 아이들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보통 입학사정관이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할까요? 그냥 허접했어요. 왜? 답이 없었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대학교가 진짜 뭘 선호하고 어떤 식으로 뽑는지 우리도 잘 몰라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입학사정관 만드는 게 솔직히 좀 허접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몇 년 굴러먹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합격을 하고 어떤 아이가 떨어지고 솔직히 그게 그렇게 딱 떨어지는 답은 없지만 어떠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컨설턴트들은 이제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중3 때부터 학과 선정하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가 막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막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몇 년 전 아이와 지금 만들어진 아이의 스펙 자체가 완전 다르고 완전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걷다가 특목고 같은 경우도 이제는 몇 번 해봤다고 잘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그러니까 매년 뽑히는 아이들의 스펙이나 수상이나 이런 게 훌륭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훌륭해질까?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을 진짜 아이들을 그렇게 잘 준비할까?
와,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이 정도로 잘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사교육의 심이에요. 우리 이런 컨쇼 같은 컨설턴트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런 입시 설명회나 이런 컨쇼나 아니면은 뭐 컨설턴트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 갖고 대학교가 원하는 방향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진짜 없을까요? 어머님들 저기 지금 왜 와 앉아 계시냐고, 이 추운 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이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이렇게 들으신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만드실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도와드리면 거기에다가 또 사교육의 심이죠. 결국은 제가 또 도와드리고 학원에서 도와주고 또 이런 식으로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보다 훨씬 좋은 자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도 점점 들어오는 아이들의 스펙이 좋아지고 만들어진 아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뽑는 수준도 높아지겠죠. 그게 작년이랑 또 달라요. 제가 작년에 외대를 집어넣었던 아이가 붙었었는데 똑같이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떨어졌다고요, 어머님. 건대 갔지만 외대를 떨어졌어요. 근데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외대에서 말한 건 뭐냐면 훨씬 좋은 자원이 들어왔는데 어떡하냐는 거죠. 왜? 걔 거보다 더 좋은 자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어설프게 준비하시면 상위권 대학은 못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교육의 심도 있지만 두 번째는 공교육에 쉽게 말해서 차별정책이 시행됐습니다. 학교에서 차별정책이라는 게 시행됐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면학반? 면학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뭐 광역시 단위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서울에도 없을 것 같으세요? 서울에는 면학반보다 이거죠. 누구 챙기냐면 정규라인 아이들 챙기는 거죠. 정규라인을 챙겨야지 상위권 대학을 많이 보낼 테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결국은 하나의 예를 들게요. 수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상을 줘요. 그죠? 그러면 그 상은 많지가 않습니다. 시소성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수상 내역이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 아이가 수상을 몇 개를 했고 막 이런 걸 봐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어떤 학교는 그 수상마다의 점수를 매기는 학교도 있고요. 그 수상 내역과 스토리텔링 갖다 붙이는 학교도 있고요. 수상 내역이 많은 거를 선호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상 내역은 시소성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위권 가는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되려면 이 수상을 한쪽으로 몰 필요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결국은 정규라인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신 좋은 아이들이 결국은 수상 내역도 좋고 학교 선생님의 평가도 좋고 동아리도 정말 잘 뽑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학사정관이라는 것을 만든 이유는 학과가 좀 안 되더라도 비교과 활동을 좀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성실히 하고 막 이런 아이들을 뽑고자 해서 만든 게 입학사정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그거를 선호하지 않겠다라는 게 입학사정관이었는데 변질됐잖아요. 왜? 이거 보세요. 정규라인 쪽으로 몰려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 학교 교장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 이게 진짜 효율성이 높거든요. 어차피 몰아야 돼요. 왜? 연대, 고대, 서울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고대나 좀 이따 하겠지만 서울대나 고대는 어차피 학교장 추천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많이 가진 못한다고요. 그래도 그 아이들한테 수상 내역을 몰아줘야 돼요. 고대라도 보내려면. 서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고대에서요, 어머님 학교장 추천으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면접이랑 비교과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수상 내역이나 스토리텔링이 잘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학교에서 고대를 보내줘. 그러면 고대 떨어지면 그 아이 어디다 놓겠어요? 뭐 경희대나 뭐 서강대나 성균관 한양대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상 내역을 한쪽으로 모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시소하거든요. 두 번째, 동아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데 학교에서 관리를 한다라면 학교도 이제 안다고요. 대학교가 어떤 아이들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그 자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3등급 대 아이들은 진짜 대학 가기가 힘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3등급들 아이들에게 이게 과연 올까요? 이 수상이나 이런 막 학교 선생님의 평가나 이런 게 솔직히 학교 선생님의 평가나 이런 거는 다 상위권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입학사정관이 솔직히 저는 좀 변질됐다고 봐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최상위권의 잔치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신 좋은 아이가 입학사정관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이 딸리는데 입학사정관 준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세요? 저도 압니다. 우리 아이 3등급인데요. 어떻게 뭐 스토리텔링 좀 만들어 보면 안 될까요? 어머님들 3, 4등급 아이들 생기부 받아보잖아요. 스토리텔링 돼 있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만일 3등급인데 서울 안에 있는 학교 보낼 수는 있어요, 어머님. 그 서울에 있는 상위권은 좀 힘들겠지만 중위권은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3등급의 스토리텔링 갖고. 왜 그러냐면 잘 만드시면 돼요.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중위권 아이들 어떻게 스토리텔링 만드는 건지. 그러면 준비된 학생이 등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뭐 한 3, 4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되게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사교육이나 공교육이나 다 대학교가 원하는 어떠한 라인이 짜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준비가 잘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이제 어설프게 덤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신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 뺄게요. 논술은 제외입니다. 논술은 제가 5등급까지는 봐줍니다. 논술은 5등급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등급 이하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 4등급이라면 입학사정관 접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충격적이죠. 이거 특목고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특목고 빼고 그냥 일반고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 3등급이잖아요. 4등급이 되면은 이게 거의 안 만들어져요, 어머님. 스토리텔링이. 그리고 뭐 하여튼 잘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상 내역도 막 3, 4개 있고요. 그 수상도 막 다 봉사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4등급인데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다면 도전할 만은 하겠지만 4등급 아이 생기부는 딱 4등급만큼 나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1, 2등급 아이들이 생기부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토리텔링 때문에 몰고 간다고. 고려대학교의 변화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고대가 논술을 포기했어요.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고대가 논술을 포기하니까 어머 이제 논술 준비 못하는 거예요? 고대가 논술 포기했다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고대만 그런 거예요. 고대가 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고대가 논술을 포기한 이유는 연대 무서워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고대 나오신 분들 난리 날 텐데 우리 형님이 고대 나오셨는데 또 그래요. 난리 나겠네 또 이거 보면. 왜 그러냐면 고려대학교가 수시를 뽑을 때 솔직히 연세대학교한테 솔직히 좋은 라인을 많이 뺏기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그리고 정시 준비를 해봤는데도 확실히 고대가 이제 연대보다 점수가 좀 낮아요. 어머님들이 또 연대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학생들도 왜 이렇게 신촌을 좋아할까요? 그런 바람에 솔직히 고대는 지방 아이들이 옛날부터 지방 애들이 좀 좋아하던 케이스긴 한데 그런 바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로 맞짱 떴을 때 연대 쪽으로 좋은 자원을 좀 뺏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어떻게 보면 고대가 머리 잘 쓴 겁니다. 학생부 추천은 연대가 없습니다. 연대 학생부 추천이 없다 보니까 서울대 학생부 추천이랑 고대 학생부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인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논술을 벌였다라 그래서 논술의 비중이 그렇게 확 낮아지진 않을 겁니다. 논술 잘 준비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우리 특히 중위권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이 대학 레벨 높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인 거죠. 논술 아니면 정시인 겁니다, 어머니. 그건 나중에 정시 방송 때 다시 해드리겠지만 고려대학교의 변화를 보시면 확실히 학교마다의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학교마다의 전형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학교장 추천 전교 1, 2등에서 주는 거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고대는 힘들어졌겠죠. 우리 아이가 전교 라인이 아니면. 그러면 뭘 준비하면 되겠어요? 연세대학교 논술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럴 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입학사정관이 고대보다는 훨씬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완전 전교 1, 2등이에요. 그러면 고대 노리시면 됩니다. 서울대랑 같이 라인 짜갖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전형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자, 경희대학교 레온 르네상스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전형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컨쇼 방송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레온 르네상스가 이제 형성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어머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분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명 보내보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고 분석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레온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교과를 안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형에는. 그래서 비교과만을 가지고 뽑겠다고 하는데 하하, 아닙니다, 어머님. 교과 봅니다, 걔네 그거.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건 경희대학교가 이 방송 보고 뭐라 못할 거야, 아마. 경희대학교 제가 생각했을 때 2등급 밑으로는 입학사정과 그 레온 르네상스 집어넣으시면 힘들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 2등급은 나와야지 레온 르네상스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충실자라는 게 있는데 그건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에 입학사정관을 집어넣으시려면 내신이 한 2등급은 돼야 되고요. 특목고 같은 경우는 한 4등급? 그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특목고인데요. 우리 아이는 교과가 그러니까 비교과가 되게 잘 돼 있는데 5, 6등급이에요. 어머님, 서울 안에 있는 학교 특목고라 그래서 5, 6등급 막 뽑지 않습니다. 특목고라는 어떤 핸디캡, 쉽게 말해서 조금 선호하는 건 사실이지만 특목고 바닥 치는 애들 안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바닥 쳤다라는 건 특목고에서 못 이겨낸 거고 걔 일반고 가도 1등급 안 된다고 믿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특목고도 마찬가지지만 특목고도 5, 6등급이면 힘들어요. 최소한 4등급은 만드셔야 됩니다. 논술은 안 그렇지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레온 르네상스나 이런 한양대에도 이런 거 있어요, 어머님. 교과를 안 보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교과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결과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봐요. 이거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최소한 경희대학교를 집어넣으시려면 2등급은 유지시키신 다음에 입학사정관을 준비시키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아니면 3등급이면 스토리텔링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져 있으면 됩니다, 어머님들. 그런데 지금 학교 시스템상 정규라인한테 몰아주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3등급 아이가 스토리텔링을 잘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권 아이들의 잔치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 와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이 중에도 이 교과백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은 뭐 한두 분 정도 될까요? 왜 그러면 정규라인 아일 테니까 한두 분 정도고 나머지 아이들은 교과 100만으로는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머님들 마인드는 무조건 내신이 높아야 돼. 내신 높으면 좋죠. 그런데 무조건 내신이 높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신이 어느 정도 딸린다라면 그 외의 것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지 그 막 내신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올리려고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차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사정관은 고1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고1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입학사정관이라는 거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 아이의 그러니까 C스토리를 저는 만든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스토리텔링을 만들려면 첫 번째,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고 올라가는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하에서 2학년, 3학년,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그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2학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정말 문과를 갈 건지 자연계 이과를 갈 건지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 내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비교과 활동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 비교과 활동의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문과 갈지 이과 갈지를 일단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정하셔야 되냐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학과를 빨리 정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웃긴 겁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그 과정에 내 꿈이 계속 변할 수도 있지 않냐.
나는 처음에는 기업인이 되고 싶어서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생활하다 보니까 언론인이 좋아져서 또 방송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언론인이 좋아져서 저는 커뮤니케이션과를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과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그게 맞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꿈을 정해놓고 어떤 학과에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생활하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깁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대학교가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거를 선호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입학사정관이 되게 많이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입학사정관 고1 때부터 준비하라는 이유는 문과, 이과를 먼저 나누셔야겠죠. 그리고 학과를 정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지. 그러니까 야, 너 공부 안 할 거야? 공부해 라고 어머님들 너무 쪼지 마시고요. 아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뭐 해보고 싶어? 보통 아이들 꿈 없습니다. 꿈 있는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PC방에서 막 게임 막 미친 듯이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꿈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꿈을 물어보지 마시고 목표.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고1 때부터 준비하라는 건 문과, 이과 갈 건지, 그리고 학과 어떤 과를 선호하는지 그런 거를 다 정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시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우리 아이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문과 가야 될까요? 이과 가야 될까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과를 많이 선호합니다. 과학 중점 학교들이 요즘 많아지다 보니까 이과를 많이 가라 그러고, 이과가 솔직히 뭐 취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과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과를 솔직히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10명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6명에서 7명은 이과를 간다고 생각을 해요. 문과는 솔직히 학과도 좀 적은 편이고 나중에 취업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과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좀 문과를 등하시하는데, 문과, 이과를 정하는 기준은 솔직히 그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꿈이 일단 중요하겠죠. 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야, 이과가 좋대, 이과로 갈까?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개작살 나는 게 바로 수학 때문인 겁니다. 자, 네 번째 거 먼저 볼게요. 먼저 하겠습니다. 수학이 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학교를 가는데 수학을 못하면 이제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제가 시행이 돼요. 영어가 절대평가제가 시행되게 되면 어머님들 진짜 큰 문제가 여러 개가 생기는데요. 그냥 단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영어가 그러니까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되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1등급 아이들이 몇 프로냐면 4% 정도가 돼요. 4% 정도가 지금 1등급을 찍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절대평가로 바뀌게 된다라면 아마 한 10%에서 12% 정도가 아마 1등급을 맞아올 거예요, 영어를. 그러면 어머님, 이런 겁니다. 6만 명, 그냥 기준 6만 명 잡을게요. 한 6만 5천 정도 되는데 조금씩 바뀌니까요. 6만 명의 10%예요, 어머님. 이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6만 명의 10%인 아이들이 서울 안에 다 못 갑니다.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변별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대학교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게 뻔합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영어의 어떤 방법을 쓰긴 쓸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긴 한데, 그건 대학교에서 입시를 발표를 해봐야지 알아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상태대로 간다면 대학교는 절대 영어 절대평가 저 시험지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만들겠죠. 뭐 논술을 뭐 영어 지문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에세이를 하던 뭔가 만들 겁니다, 대학교가. 그런데 일단은 영어 부분이 그렇게 변별력이 없다라면 변별력을 가져가야 될 과목은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변별력은 수학인 거예요. 뭐 이제 탐구도 정말 이제 중요하는지 그런 거를 다 정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시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우리 아이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문과 가야 될까요? 이과 가야 될까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과를 많이 선호합니다. 과학 중점 학교들이 요즘 많아지다 보니까 이과를 많이 가라 그러고, 이과가 솔직히 뭐 취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과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과를 솔직히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10명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6명에서 7명은 이과를 간다고 생각을 해요. 문과는 솔직히 학과도 좀 적은 편이고 나중에 취업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과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좀 문과를 등하시하는데, 문과, 이과를 정하는 기준은 솔직히 그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꿈이 일단 중요하겠죠. 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야, 이과가 좋대, 이과로 갈까?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개작살 나는 게 바로 수학 때문인 겁니다. 자, 네 번째 거 먼저 볼게요.
먼저 하겠습니다. 수학이 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학교를 가는데 수학을 못하면 이제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제가 시행이 돼요. 영어가 절대평가제가 시행되게 되면 어머님들 진짜 큰 문제가 여러 개가 생기는데요. 그냥 단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영어가 그러니까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되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1등급 아이들이 몇 프로냐면 4% 정도가 돼요. 4% 정도가 지금 1등급을 찍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절대평가로 바뀌게 된다라면 아마 한 10%에서 12% 정도가 아마 1등급을 맞아올 거예요, 영어를. 그러면 어머님, 이런 겁니다. 6만 명, 그냥 기준 6만 명 잡을게요. 한 6만 5천 정도 되는데 조금씩 바뀌니까요. 6만 명의 10%예요, 어머님. 이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6만 명의 10%인 아이들이 서울 안에 다 못 갑니다.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변별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대학교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게 뻔합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영어의 어떤 방법을 쓰긴 쓸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긴 한데 그건 대학교에서 입시를 발표를 해봐야지 알아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상태대로 간다면 대학교는 절대 영어 절대평가 저 시험지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만들겠죠. 뭐 논술을 뭐 영어 지문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에세이를 하던 뭔가 만들 겁니다. 대학교가. 그런데 일단은 영어 부분이 그렇게 변별력이 없다라면 변별력을 가져가야 될 과목은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변별력은 수학인 거예요. 뭐 이제 탐구도 정말 이제 중요해질 겁니다, 어머님. 제가 뭐 사탐 강사를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탐구에 대한 변별력이 아마 대학교를 선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준비하면 되겠어요. 연세대학교 논술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럴 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입학사정관이 고대보다는 훨씬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완전 전교 1, 2등이에요. 그러면 고대 노리시면 됩니다. 서울대랑 같이 라인 짜갖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전형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자, 경희대학교에 레온 르네상스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전형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컨쇼 방송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레온 르네상스가 이제 형성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어머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분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명 보내보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고 분석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레온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교과를 안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형에는. 그래서 비교과만을 가지고 뽑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어머님. 교과 봅니다, 걔네 그거.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경희대학교가 이 방송 보고 뭐라 못할 거야 아마. 경희대학교 제가 생각했을 때 2등급 밑으로는 입학사정관 그 레온 르네상스 집어넣으시면 힘들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 2등급은 나와야지 레온 르네상스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충실자라는 게 있는데 그건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에 입학사정관을 집어넣으시려면 내신이 한 2등급은 돼야 되고요. 특목고 같은 경우는 한 4등급 그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특목고인데요. 우리 아이는 교과가 그러니까 비교과가 되게 잘 돼 있는데 5, 6등급이에요. 어머님, 서울 안에 있는 학교 특목고라 그래서 5, 6등급 막 뽑지 않습니다. 특목고라는 어떤 핸디캡, 쉽게 말해서 조금 선호하는 건 사실이지만 특목고 바닥 치는 애들 안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바닥 쳤다라는 건 특목고에서 못 이겨낸 거고 걔 일반고 가도 1등급 안 된다고 믿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특목고도 마찬가지지만 특목고도 5, 6등급이면 힘들어요. 최소한 4등급은 만드셔야 됩니다. 논술은 안 그렇지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레온 르네상스나 이런 한양대에도 이런 거 있어요, 어머님. 교과를 안 보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교과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결과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봐요. 이거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최소한 경희대학교를 집어넣으시려면 2등급은 유지시키신 다음에 입학사정관을 준비시키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아니면 3등급이면 스토리텔링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져 있으면 됩니다, 어머님들. 그런데 지금 학교 시스템상 정규라인한테 몰아주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3등급 아이가
스토리텔링을 잘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이제 중요해질 겁니다, 어머님. 제가 뭐 사탐 강사를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탐구에 대한 변별력이 아마 대학교를 선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거고 국어도 그렇겠지만 왜 그러냐면 국어는 어차피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탐구는 솔직히 좀 등하시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이제 고3 됐을 때 하다가 밟히는데 아마 탐구에 대한 비중도 높아질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은 이제 절대적일 거예요.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우리 이제 문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문과는 솔직히 수포자가 많습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이 대거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5등급이나 6등급 아이가 3, 4등급 되는 건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를 조금만 진짜 열심히 하면 3, 4등급은 돼요. 그런데 1, 2등급이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과는 수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간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밑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노력하면 3, 4등급 라인까지 올라가는 게 쉽거든요. 그런데 1, 2등급은 워낙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니까 걔네들을 밟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문과 같은 경우 수학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대학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괜찮았어요. 수포자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평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수학을 못하면 분명 대학교가 수학에 대한 비중을 높일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러면 수학을 못하게 되면 대학 가는 게 힘들어지니까 우리 문과 학생들 수학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문과 학생들 문과를 선호하고 문과를 각오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절대 수학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는 이상 수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학과 선정은 중3 때 겨울방학입니다. 요거 요렇게 같은 거예요, 어머님. 입학사정관은 고1 때부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학과 선정, 아까 말씀드린 이 학과가 중3 때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너 뭐 해먹고 살고 싶니? 그래서 문과와 이과의 기준을 세우고 학과를 정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정말 중요합니다. 문과, 이과 선택하는데 저는 솔직히 수학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아예 수학 성적 보고 말씀드려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이과를 선호하는데 아이가 수학을 진짜 더럽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과 보내시면 안 됩니다. 수학 못하면 대학 절대 못 가요, 어머님. 이과는 거의 수학이 절대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입학사정관이 아닌 논술을 준비한다 해보세요. 논술은 수리논술이라 그래서 수학의 공식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수학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인문논술이랑 공부 방법이 아예 달라요, 어머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문논술은 우리 논술 강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뭐 6개월 동안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수리논술 강사들은 그런 얘기 그렇게 쉽게 안 해요, 어머님. 아이가 수학의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제가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최상위권의 잔치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신 좋은 아이가 입학사정관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이 딸리는데 입학사정관 준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세요? 저도 압니다. 우리 아이 3등급인데요. 어떻게 뭐 스토리텔링 좀 만들어 보면 안 될까요? 어머님들 3, 4등급 아이들 생기부 받아보잖아요. 스토리텔링 돼 있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만일 3등급인데 서울 안에 있는 학교 보낼 수는 있어요, 어머님. 그 서울에 있는 상위권은 좀 힘들겠지만 중위권은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3등급의 스토리텔링 갖고. 왜 그러냐면 잘 만드시면 돼요.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중위권 아이들 어떻게 스토리텔링 만드는 건지. 그러면 준비된 학생이 등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뭐 한 3, 4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되게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사교육이나 공교육이나 다 대학교가 원하는 어떠한 라인이 짜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준비가 잘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이제 어설프게 덤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신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 뺄게요. 논술은 제외입니다. 논술은 제가 5등급까지는 봐줍니다. 논술은 5등급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등급 이하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 4등급이라면 입학사정관 접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충격적이죠. 이거 특목고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특목고 빼고 그냥 일반고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 3등급이잖아요. 4등급이 되면은 이게 거의 안 만들어져요, 어머님. 스토리텔링이. 그리고 뭐 하여튼 잘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상 내역도 막 3, 4개 있고요.
그 수상도 막 다 봉사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4등급인데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다라면 도전할 만은 하겠지만 4등급 아이 생기부는 딱 4등급만큼 나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1, 2등급 아이들이 생기부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토리텔링 때문에 몰고 간다고. 고려대학교의 변화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고대가 논술을 포기했어요.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고대가 논술을 포기하니까 어머 이제 논술 준비 못하는 거예요? 고대가 논술 포기했다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고대만 그런 거예요. 고대가 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고대가 논술을 포기한 이유는 연대 무서워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고대 나오신 분들 난리 날 텐데 우리 형님이 고대 나오셨는데 또 그래요. 난리 나겠네 또 이거 보면. 왜 그러냐면 고려대학교가 수시를 뽑을 때 솔직히 연세대학교한테 솔직히 좋은 라인을 많이 뺏기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그리고 정시 준비를 해봤는데도 확실히 고대가 이제 연대보다 점수가 좀 낮아요. 어머님들이 또 연대를 많이 학교가 지방도 있을 테고 광역시 단위도 있을 테고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대학교에서 정말 많이 선호하는 학교는 특목고예요. 뭐 자사고나 아니면 외고나 과고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영재학교도 선호하겠지만 그런 학교 나온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보다 내신 따기가 힘들다라는 거 대학교가 모를까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신 100%를 보는 건 정교 라인 소수 몇 명 뽑겠다라는 욕심이 있는 거죠, 학교가. 그런데 성악내나 성균관이나 그 위쪽에 있는 학교들은 너네 학교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믿냐는 거죠, 솔직히. 그 학교 내에서 자체 평가를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시험지의 난이도도 다 다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교는 너네 고등학교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전형으로 아이를 평가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과 100만으로 대학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 아이가 정교 라인이면 돼요. 완전 개정교 라인이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점대부터 한 1.4등급까지가 교과 100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솔직히 뭐 그 밑에 학교들도 있습니다. 교과 100으로 뽑는 학교들이 있는데 2등급짜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도 있는데 어머님들의 성에 안 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100, 일명 내신만으로 대학교를 간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 와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이 중에도 이 교과 100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은 뭐 한두 분 정도 될까요? 왜 그러면 정교 라인 아닐 테니까. 한두 분 정도고 나머지 아이들은 교과 100만으로는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머님들 마인드는 무조건 내신이 높아야 돼. 내신 높으면 좋죠. 그런데 무조건 내신이 높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신이 어느 정도 딸린다라면 그 외의 것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지 그 막 내신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올리려고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차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사정관은 고1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고1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입학사정관이라는 거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 아이의 뭐 그러니까 C스토리를 저는 만든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스토리텔링을 만들려면 첫 번째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고 올라가는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하에서 뭐 2학년, 3학년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그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2학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정말 문과를 갈 건지 자연계 이과를 갈 건지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어머님들이 또 연대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학생들도 왜 이렇게 신촌을 좋아할까요? 그런 바람에 솔직히 고대는 지방 아이들이 옛날부터 지방 애들이 좀 좋아하던 케이스긴 한데 그런 바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로 맞짱 떴을 때 연대 쪽으로 좋은 자원을 좀 뺏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어떻게 보면 고대가 머리 잘 쓴 겁니다. 학생부 추천은 연대가 없습니다. 연대 학생부 추천이 없다 보니까 서울대 학생부 추천이랑 고대 학생부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인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논술을 벌였다라 그래서 논술의 비중이 그렇게 확 낮아지진 않을 겁니다. 논술 잘 준비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우리 특히 중위권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이 대학 레벨 높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인 거죠. 논술 아니면 정시인 겁니다, 어머니.
그건 나중에 정시방송 때 다시 해드리겠지만, 고려대학교의 변화를 보시면 확실히 학교마다의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학교마다의 전형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학교장 추천 전교 1, 2등에도 주는 거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고대는 힘들어졌겠죠. 우리 아이가 전교 라인이 아니면. 그러면 뭘 준비하면 되겠어요? 연세대학교 논술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입학사정관이 고대보다는 훨씬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완전 전교 1, 2등이에요. 그러면 고대 노리시면 됩니다. 서울대랑 같이 라인 짜갖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전형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자, 경희대학교에 레온 르네상스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전형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컨쇼 방송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레온 르네상스가 이제 형성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어머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분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명 보내보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고 분석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레온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교과를 안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형에는. 그래서 비교과만을 가지고 뽑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어머님. 교과 봅니다, 걔네 그거.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경희대학교가 이 방송 보고 뭐라 못할 거야, 아마. 경희대학교 제가 생각했을 때 2등급 밑으로는 입학사정관 레온 르네상스 집어넣으시면 힘들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 2등급은 나와야지 레온 르네상스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충실자라는 게 있는데 그건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에 입학사정관을 집어넣으시려면 내신이 한 2등급은 돼야 되고요. 특목고 같은 경우는 한 4등급? 그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특목고인데요. 우리 아이는 교과가 그러니까 비교과가 되게 잘 돼 있는데 5, 6등급이에요. 어머님, 서울 안에 있는 학교 특목고라 그래서 5, 6등급